노태학 대법관 퇴임 후 60일, 대법관 자리는 여전히 비어있고 조희대가 대법관 제청을 거부하며 벌이고 있는 이 기묘한 시간 끌기는 결국 9월 대법원 구성을 뒤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역 7년형을 무죄로 뒤집으려는 마지막 승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수장이 오히려 법을 도구로 내란 세력의 복귀를 돕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법원행정처장도 임명하지 않고 대법관도 제청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대법원장을 이 법사위에 불러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임명 안 하고 있는지. 이것은 재판이 아니에요. 사법행정의 영역인데 도대체 왜 안 하고 있는지 국민들께 설명을 직접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장 출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가. 그러니까 이제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서 그 대법원장이 목리를 부리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원 행정처장이 실질적으로 이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처장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당사자가 없는 거네요. 예, 그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없이 지금 계속 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 것도 문제고. 대법관 노태학 대법관 퇴임한 지가 언젠데 여태 지금 이러고 있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결국 제 과거의 청와대 근무 경험에 비춰보면은 대법원장이 지금 뭔가를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사람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본인은 제청권자지 임명권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럼 절차대로 제청을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너무나 뚜렷하게 있으면 제청을 하면 혹시 거부당할까봐.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대법원장 자리가 위태롭거든. 예.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어찌 보면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건데 이것도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우리 사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지금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에 중점을 두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대법원장으로서 내 안위는 예, 어떻게 예. 되는 것이냐. 이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조희대 씨가 벌여놓은 일 때문에 그 법원 행정처장을 대법관 중에 시켜야 되는데 예. 대법관들이 그걸로 선뜻 나서서 내가 아무나 하겠다라고 할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본인한테 귀결돼 있는데 예. 그거를 자기가 사퇴를 하고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쨌거나 버티면서 이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니까 모든 문제가 지금 꼬이는 거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상상하는 말이 그 대법관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14명인데 네, 지금 네. 잘못하면 이제 13명에서 12명까지 줄일 수 있는데 글쎄 말입니다. 그거는 또 별로 반응을 안 해요. 그럼 앞뒤가 그러니까 안 이제 맞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지적이시고 날카로운 지적인데 이분들의 관심이 그러니까 과연 국민 편익에 있는 것인지 그건 아닌 것 사법정의 같아요. 실현에 있는 것인지 개인의 그거를 그냥 안위가 우선이지. 그렇죠.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건데 그걸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게 지금 더 큰 문제인 거죠. 예. 아니 그러면 그 똑똑한 대법관들은 왜 대법원장을 설득을 못 합니까? 아, 반기를 그게-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사법부의 구조를 보시면 이 겉으로 보면은 가장 적법하게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재판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 내부적인 구성이나 관행 같은 걸 보면 가장 권위적인 집단이 사법부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중강연하거나 이럴 때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서열대로 한 줄로 세울 수 있는 집단이 딱 두 개가 있다. 한 줄로. 예. 겹치는 사람도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한 줄로 서라. 그럼 자기 앞 사람이 누구고 자기 뒷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조직. 예. 그게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판사. 어? 아니면- 대표적인 건 군인 아닙니까? 군인? 군인. 예. 응. 군인이 다 군번순으로 그러겠네요. 예. 같은 계급이라도 군번순, 고참순 이런 걸로 한 줄로 세울 수 있잖아요. 그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검찰, 뭐 국정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던데 예. 판사들이 그게 이제 심각하죠. 그리고 대법관들이 대법원장한테 아까 뭐 항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반론을 반기, 제시할 수도 예.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법원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재판 관련 기사가 나오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지규현 재판부에 대해서 그 재판부가 3명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계속 지규현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나머지 두 판사가 누군지는 알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예. 모르죠. 예. 근데 법적으로는 그 2명의 판사가 지규현이 무슨 생각을 해서 이상한 결론을 내려고 하더라도 둘이서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셋이 다수결로 결정해야 되거든. 예. 근데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안 해. 그리고 부장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냥 다 간주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자체도 법을 어기는 어찌 보면 발상이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그게 또 현실적으로 그럼 배석 판사가 부장 판사하고 반하는 의견을 내서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느냐. 아닌 것 같다. 예. 이런 인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면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관계는 어떨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야, 그래도 법관으로서 정점에 있는 대법관까지 간 사람들 같으면 이제는 자기 소신대로 얘기하면서 대법원장하고 대등하게 토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실제 대법원에 근무해 본 사람들이나 법관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게 배석 판사가 부장한테 얘기하는 것이 차라리 쉽지 대법관이 대법원장한테 얘기하는 게 더 어렵다. 이런 끔찍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배석 판사는 부장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인사발령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거지.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서 임명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출세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대법원장을.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구조에 대해서 좀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대법관은 아쉬울 게 없으니까 반발을 했다가 예. 뭔 일 있으면 나가서 변호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그리고 임기도 보장돼 있기 때문에 별일도 예, 없어요. 별일도 없고 예. 보장거. 근데 그러니까 그런 이 사법 관료화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사람들끼리는 대법관이 된 사람들을 저 판사나 법원 직원들은 마치 막 신처럼 대우하고 신처럼. 어? 예. 군대에서 왜 별만 달아도 어디 가가지고 막 그 껐덕거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보다 훨씬 심하다고 봐야죠. 대법관들이 대법원장한테 하는 것도 그것도 심해요. 옛날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양승태를 광내게 하기 위해서 무슨 법원 체육대회, 법원가족 체육대회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거기다가 그때 이제 화제가 됐던 사건들이 그거였잖아요. 그 옆 판사들한테 무슨 만화 주인공 옷을 입혀가지고 율동을 시켰다. 어? 누구 보라고 한 거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했는지 아십니까? 대법원장이 입장하고 돌아다니는데 대법관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바구니 속에다가 비둘기 담아가지고 가다가 뚜껑 열어서 날리고 다니는 사람이 대법관이었어요. 이야. 그런 조직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지금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은 되게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 김영민 의원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란 극복을 위한 의지가 현재 사법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란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아마도 그 추경호 네. 대구시장 후보를 언급한 것 같은데 거기서 기각만 했더라도 내란 피의자니까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했고 최근 그 전주지방법원에서 현직 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네.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영장 기각됐던 네, 그 판사죠. 기각됐는데 네. 공수처에서 결국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네. 이런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왜 대법원은 사죄의 말이 없느냐라고 예,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뭐랄까 이제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직자로서의 자세, 예.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기소까지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서 다른 모든 집단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씩 성찰을 하는 취지의 얘기를 하잖아요. 재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여기까지 예. 온 게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법원이 그런 게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책이 요새 이제 화제가 다시 되고 있던데 그 늘 말씀드리는 법이 모두에게 평등한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모습들을 지금 이제 법원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니까 실제로 법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남의 인생을 판단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을 취했는가 하는 게 너무나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죠. 어쨌든 사법부 개혁은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아, 정말 필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현실들을 좀 보시면서 그 전까지는 솔직히 무슨 그 피지배 계층이 저기 지배 계층을 보는 것처럼 인식해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뭐 옛날 과거급제 해가지고 아이고 뭐 저 사람들 서울법대 나와서 고시 붙었대야 이러면은 모든 게 그냥 다 설명되는 걸로 생각하시던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방치를 하고 끼리끼리 먹고 살게 놔두니까 얼마나 저희가 썩어가고 있었는지가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는 주권자의 판단 또 주권자의 의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작년 5월 1일 조희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 선거법 유죄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전광석화처럼. 원래대로 하자면 전원 합의체를 열고 뭐 배당하고 이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자 조희대는 작년에 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글쎄 사흘 만인가 결론을 내려버리죠. 더 웃기는 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의도 후다닥 두 번 열어버리고 그냥 곧바로 결론을 내립니다. 두 번을 회의를 했다고 하지만 차분히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냥 재판, 글쎄 이걸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초고속으로 졸속으로 결론을 내려버렸죠. 그게 바로 작년이에요. 딱 지금 이 무렵 1년 전쯤입니다.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1년 만에 다시 조희대한테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넘어갑니다. 대법원으로 넘어간 윤석열 재판, 이제부터 조희대 마음대로 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자, 지난 4월 29일입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 재판부 1부, 형사 1부죠. 여기에서는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열립니다. 여기서는 징역 7년이 선고돼요. 1심에서는 징역 5년 나왔는데 항소심에서는 2년이 더 늘어납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는 2년이 늘었고요. 2년이 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이 여러 가지 논리들을 다 배척했다는 데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증거와 관련해서 위법 수집 증거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 주장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요, 윤석열은 무죄가 나옵니다. 내란을 저질렀지만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다, 사법권이 잘못 작용됐다, 아니면 증거가 없다 라는 식의 판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 이제 고등법원을 떠나서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에는 누가 있다고? 예, 조희대가 있는 거예요. 내란 사건 중에서 중요한 사건 2개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대법원에 옵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제 심각한 거예요. 자, 문제는 앞으로 이 사건들이 모두 조희대 지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게 지난 1년 동안 싸워서 윤석열을 감옥에 보냈고 윤석열을 유죄 판단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에 조희대의 소나기에 들어간 거야. 조희대는 죽었다 깨나도 절대로 윤석열한테 유죄 선고 안 할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할 거예요. 전원합의체로 재판을 하겠지만 대법관들을 어떻게 구워 삶든 하여튼 뭐 조희대는 무슨 짓을 해도 할 거야. 대법관 면면을 볼게요. 이홍무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오영미 대법관, 자, 이 사람이 오석준 대법관이에요. 이 사람이 서경석 대법관인가? 아유, 많다. 어우, 쭉 나오네. 어우. 지금 현재 대법관은 노태학 대법관이 퇴임했기 때문에 한 명이 공석. 그래서 13명입니다. 조희대까지 포함해서. 이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은 오석준과 엄상필 그리고 박영재 이 세 사람입니다. 골 때립니다. 그죠? 오석준은 소위 말하는 800원짜리 판사예요.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엄상필, 예, 정경심 교수한테 유죄 판결한 그 판사고요. 박영재,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된 거 있죠? 선거법 사건. 그 주심 판사가 얘예요. 딱 보는 순간에 아찔하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천대엽이도 있네. 좀 깝깝하네요. 뭐 나머지라고 해서 크게 나을 바는 없어요. 이용우 대법관하고 이 오영미 대법관 이 두 사람 정도만 괜찮고 이 두 사람만 뭐 괜찮고 나머지는 좀 골 때립니다. 안 그래도 골 때려. 노태학 대법관이 사실은
좀 괜찮은 편에 속했습니다. 근데 노태학 대법관이 지금 퇴임했잖아. 이렇게 되면은 조이대 마음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어요. 노태학 대법관이 그나마 진보 쪽에 손을 들어주는 대법관이었는데 퇴임해버렸네? 그 자리가 공석이네? 그러면은 노태학까지 포함해서 겨우 3명이었는데 아이고야, 이 골 때리게 생겼네. 수적으로 더 열세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태학 대법관의 후임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노태학 대법관의 후임이 정해지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지금 요 상황, 이런 대법원 구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좀 마음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이 노태학 대법관 퇴임한 지 2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임자가 이미 추천은 다 끝났어. 추천은 다 끝났는데 아직까지 석 달, 넉 달째 지금 후임을 안 정합니다. 누가 안 정합니까? 통상 일주일 만에 끝나야 되는 절차인데 이거를 질질 끌어서 아직까지도 결론을 안 내리고 있습니다. 누긴 누구야? 조이대지. 조이대는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노태학 대법관의 후임을 안정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막고 있는 거야. 왜? 이제부터 내란 사건 재판할 건 거야. 내란 사건 재판하는데 이재명이 임명한 대법관이 떡하니 앉아 있으면 이 지 마음대로 되겠어요?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지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 그 임명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이대가 지금 말이야, 임명하려고 하지. 지가 임명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임명할 사람이 분명히 국회 동의를 못 얻을 것 같아. 그러면은, 지가 추천하는 사람이 낙마를 하니까 얼마나 쪽팔리겠어. 안 그래도 지금 조이대가 법원 내부에서 신망을 잃고 있어요. 조이대 때문에 법원이 망했다라고 말하는 판사들이 꽤 많아요. 조이대가 괜히 오바질하고 정치질을 하는 바람에 안 먹어도 될 욕을 먹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이 법원에서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조이대 욕을 안 하지. 그런데 다 사석에 나오면 아유 조이대 때문에 대법원이 망했다고 라고 다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상한 대법관, 지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추천했다가 국회에서 부결이라도 당해봐. 그럼 완전히 이제 조이대는 그냥 뒷방 늙은이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조이대 쳐다보질 않을 거예요. 조이대가 이걸 걱정해서 대법관 제청을 안 하고 있다! 라는 게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따로 있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미뤄야 되는 거야. 왜? 이제부터 내란 사건을 재판할 거야. 내란 사건 재판할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떡하니 앉아 있으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 절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시간을 끌고 싶은 겁니다. 그 자리를 비워놓고 재판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야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지. 단 한 명이라도. 지금 조이대의 속셈은 그겁니다. 내란 재판에 어떻게든 지 영향력을 많이 끼워 넣기 위해서, 지 마음대로 내란 재판을 주물럭거리기 위해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조이대는요, 이 재판을 이 임명을 대법관 임명을 적어도 8월까지는 미룰 겁니다. 제가 볼 땐 8월 이후로도 미룰 수도 있어요. 9월, 10월 계속 미룰 겁니다. 10월이 되면은 이홍우 대법관 이 임기가 끝납니다. 그때까지도 아마 미루려고 들 거예요. 왜? 그때는 더 중요한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갈 겁니다. 딱 그 무렵에 뭐가 들어간다? 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이 그 무렵에 대법원에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은 이홍우 대법관, 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빠지고 나면은
이 진보 쪽 대법관 수가 더 줄어. 그러면 조희대 지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아지는 거죠. 예, 요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미루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이 사건 끝났고요. 한덕수 내란 임무, 주요 내란 임무 종사, 이것도 지금 끝났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그 밖에 다른 사건들도 속속 대법원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7월까지 대부분 다 선고를 해야 돼요. 7월 말 8월 초. 제가 볼 때는 7월부터 8월 이 사이에 내란 사건 최종 결말이 우수수수수수 나올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특검 사건은 3개월 이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내란 사건들, 그리고 이 김건희 이 사건, 김건희 근데 메간 매직 사건 같은 것도 다 한꺼번에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언제? 7월, 8월, 9월 요 무렵에. 근데 이 무렵에 대법관 한 명, 진보 대법관 한 명이 또 나가는 거야. 그럼 조희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끄는 거야, 이제. 그리고 그 무렵에 뭐가 나온다고? 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조희대라면 어떻게 하겠어? 예. 답 나온 거 아닙니까? 노태학 대법관 퇴임해서 진보 한 명이 줄었어. 9월 되면 진보 대법관 또 하나 나가. 또 줄어. 그때 가면 지 맘대로 할 수 있겠네? 그리고 이 2명 빈자리 임명을 안 하고 버티는 거야. 이거 누구랑 비슷해요? 예!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공석 났을 때 그 최상목이하고 한덕수가 일부러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 기억하시죠? 그 케이스인 거야,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조희대가. 지금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7월 하순 이후부터는 정말 대법원이 향후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들을 계속 내보낼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아마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일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수처가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 이 문제를 따지게 될 거고요. 두 번째, 과연 내란, 계엄이 내란인가 하는 부분도 따지게 될 거고요.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가, 이 부분 따지게 될 거예요. 이것부터 따져야지 체포방해 사건을 다룰 수가 있어. 본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이 사건, 이 쟁점에 대해서 조희대가 이상한 결론을 내리면 어찌 됩니까? 윤석열 풀려나요, 무죄로. 파기환송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석 달 뒤쯤 되면 뭐가 들어온다고? 예.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 결론 난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습니다. 바로 이건 거예요, 이게. 조희대가 노리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관도 임명 안 하고 좀 시간을 끄는 거예요. 내란 세력의 복귀를 꿈꾸고 있는 조희대가 이 재판을 통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뒤집기를 하려는 겁니다. 공수처 수사권, 증거능력, 계엄 통치권, 요런 거. 조희대가 일방적으로 전원합의체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있다. 조희대 지 맘대로 당연히 못하지. 그럼 조희대가 이 이재명이 임명한 대법관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임명 안 하고 버티는 거야. 재청구도 안 해. 시간을 끄는 거예요. 조희대가 지금 대법관을 제청 안 하는 이유는 단순히 부결될까봐 겁나서가 아니고 이재명이 임명한 대법관이 전원합의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는 거야. 9월 달에 또 한 명 나가거든? 그럼 진짜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을 결과적으로 풀어주겠다는 거야. 조희대는 9월 이후를 노릴 겁니다. 이때 바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넘어올 거거든.